그러면 21번 문제를 봅시다. 자, 21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지금 방금 공통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이걸 설명을 듣고 푸니까 이해가 되지만 딱 내가 시험 상황이나 어떤 문제풀이 상황에서 이걸 딱 맞닥뜨렸을 때에는 정말 백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이 나왔고 두 번째 원이 나왔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작업을 먼저 하실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이 원이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힌트는 중심과 반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방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문제에 적용이 되든 안 되든 그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걸 구할 수 있으면 구해내려고 하셔야 돼요. 일단 그것이 힌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당연히 첫 번째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셔야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ay,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에 있는 이 녀석의 반띵이니까 a죠. 그것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요만큼 완전제곱식 y 플러스 a의 제곱 나머지는 싹 넘겨야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첫 번째 원이에요. 자, 두 번째 원을 보시면은 두 번째 원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바로 넘겨지겠네요. 그러면 이 두 원은 얘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이고 반지름은 a제곱 플러스 7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중심의 좌표가 0,2고 반지름은 실수 2예요. 얘는 루트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1번, 2번이 이렇게 대충 되는 그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정보를 얻자면 요 녀석이 반지름이고 요 녀석이 반지름이에요. 얘는 끼껏 해봤자 루트로 해봐요. 루트 4죠. 그러면 루트 속에 있는 a의 제곱 더하기 7하고 4 누가 항상 클 수밖에 없냐면 그렇지 위에 있는 1번 원이 더 큰 원이네요. 얘가 큰 원이고 얘가 작은 원이라는 것까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한 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한 원이 있는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 원이 이것을 둘레를 이등분한다고 했는데 둘레가 정확하게 뭐냐면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선생님 그리고 있는 이거. 이게 원의 둘레잖아. 이 원의 둘레를 정확하게 반절로 반토막 낸다는 거예요. 그럼 반토막 내는 순간 점이 두 개 딱 찍히는 거죠. 그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있는데 걔는 반드시 여기를 탁 지나야 되고 여기를 탁 지나면서 침범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초록색 원하고 빨간색 원이 얘가 1번 원일 거고 초록색 원은 2번 원일 텐데 정확하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게끔 파란색 원이 딱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쓰여야 되는 거고 그 말은 요곳은 0, 요곳은 0 이렇게 되는 또 다른 원이 존재를 한다. 두 개가 무조건 0이 되게끔 하는 식은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들어갔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ay 빼기 6 더하기 k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는 0 이런 식이 된다야. 그럼 얘는 어떤 도형을 추측할 수 있냐면 원을 추측할 수가 있게 돼.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이 원이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되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왜냐하면 이것을 풀려면 이 초록색 원의 둘레가 정확하게 반띵되는 거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게끔 원이 싹 그려지거든. 그러면 이 파란색 원을 살살살 지워봐. 이렇게 파란색 원을 살 지워보면 얘만 남아요. 그리고 그 파란색 원이 지나갔던 분홍색 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분홍색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발견하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야. 그 K값을 발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우린 생각을 조금 해보는 거지. 두 점을 지나는 건 반드시 원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난 직선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바로 떠오르겠니? 절대 바로 안 떠오르지.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떠오르는 거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떠오르는 거죠. 그럼 직선이라는 것은 몇 차 방정식이어야 된다? 1차 방정식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그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대표하는 식인데, 직선이 되어야 된다? 제곱항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K는 뭘로 결정 지어버리면 되느냐? 마이너스 1로 결정 지으면 된다야.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당연히 사라지고 뭐만 남게 되냐면 2X 플러스 2AY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와 곱해져서 플러스 4Y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나와. 그러면서 얘가 바로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A를 구하려면 뭐의 값을 알면 되는 거냐? X, Y의 좌표 하나만 건져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이 빨간색 직선은 초록색 원을 반띵한다고 했어. 정확하게 반절로 나눈다라는 것은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원이라는 것은 1번 이 원과 2번 원 중에 작은 원이야. 작은 원의 중심은 0,2죠. 그 0,2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6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A는 넘기면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정답 2번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처음이라서 되게 오랫동안 그냥 천천히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러한 논리적인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답지에 그냥 바로 설명이 들어간 거고요. 이러한 논리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만 니는 정확히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